네, 우리가 지금 매주 물어뜯는 인물인 것 같아요. 네, 홍준표 씨 얘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패싱 시리즈. 네, 홍준표의 패싱 시리즈. 홍준표가 대구에 갔습니다. 대구에서 박정희 탄생 100주년 행사라는데 네. 참석하려고 참여했다가 결국 그 생가도 못 가보고 네. 대구 시민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한 뒤에 너덜너덜하게 되어서 돌아왔죠. 15분 만에 도망쳐 나왔죠. 네, 친박 관련한 이제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뭐 야 임마 뭐 이름을 계속 뭐 이렇게 부른다던가 하는 네, 배신자. 나가라. 거짓말이다. 네, 그분한테 잘 어울리는 얘기들인 것 같고요. 홍준표 대표가 또 그런 얘기를 했네요. 거기서 친박은 이익 집단이다. 네, 맞는 말이긴 한데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게 제가 알기로는 친박들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홍준표가 친박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긍정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이런 친박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박근혜를 출당시킨 그런 조치도 마음에 안 드는 데다가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박정희 100주년 기념 행사 그런 데서 이제 연설을 한다는 게 좋은 시선으로 보이진 않았겠죠? 본인은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 네. 박근혜 출당 결정을 할 당시에요. 네. 그래서 이 행사에 가가지고 뭐 연설문을 막 접어가지고 막 사실 따로 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되게 호기로운 척 맞아. 막 5.16을 애드리브인 막, 척. 네, 막 뭐 죽은 사람 똥꼬를 계속 빨고 5.16을 뭐 혁명이라고 하고 막 이러면서 네 하지만 아무것도 먹히지가 않았죠. 근데 이게 웃긴 게 봐봐요. 그 최근에 홍준표가 자유한국당 강사에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사진을 건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 DJ도 그렇지만 YS도 박정희에 대해 한이 골수에 찬 사람이에요. 아 그러게 왜 옆에다 예. 갖다 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왜 차별해요? 전두환, 노태우는 왜 안 거는 거예요? 그러게요. 버린 카드라 이거야. 전두환은 심지어 박정희의 양아들 그런 얘기까지 돌았던 사람이고, 그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떠나갈 때 이제 금고에서 돈도 꺼내준 사람인데, 예, 그런 사람을 배제하면 안 되죠. 가둬주기도 하고. 그리고 네. 이명박이 들으면 굉장히 섣할리학이죠. 네, 그렇죠. 홍준표가 또 이명박이랑 이렇게 서로 악수하면서 다정한 그 모습을 취하는 게 사진이 되게 많이 돌아요, 지금. 근데 이명박 사진은 또 왜 빼고. 아직 안 죽어서. 네. 그리고 이게 웃긴 게 5.16 혁명이라는 표현이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 YS 때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하면서 그 5.16 혁명 쿠데타로 바꾼 거잖아요. 네. 그럼요. 언제적 얘기예요. 5.16 혁명이라고 이게 홍준표가 이제 사상적 정체성이 전혀 없는 사람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그냥 입맛에 맞는 그때그때 말을 다 바꿔가지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친박도 사실 별로 안고 가려는 의지와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고 친박이라고 하면 딱 그 박정희까지만 애친박만 끌고 가려고 그러고 박근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그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홍준표가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분 페북 열심히 하네. 11일 오전에 올린 거, 오늘 오전에 올린 건데. 따끈따끈하네. 네. 자신을 이번에는 사카모토 료마에다가 비유하면서 왜 료마는 이렇게 추앙받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걸 왜 대접받지 모르느냐. 못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료마 자체가 역사적으로 다시 봐야 될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걸 차치하고서 보면은 아직까지도 약간 전근대적인 시선에서 인물 중심으로 정치와 사회가 모두 돌아간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와 동시에 그 자신이 홍준표 자신이 그 역사적인 그 인물 중에서 정말 중요한 네.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회에 말씀드렸지만 넌 장피루급도 아니야. 모든 네.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땐 질환이고요. 정신병이죠. 네, 이건 뭐 치유가 시급한 질환 같고, 뭐 일단은 뭐 친박들, 서청원을 중심으로 한 친박들이 이제 강하게 홍준표를 압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결국엔 뭐 바른정당 탈당파들이 가세를 해서 홍준표를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도 제가 봤을 때는 미지수예요. 왜냐면 김무성 같은 사람은 진짜 전형적인 기회주의자거든요. 딱 봐가지고 자기가 이길 수 있는 판에 끼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게 둘이 앉아 있는데 표정이 껄끄러웠군요. 네. 연대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럼요. 뽀뽀는 유승민하고 하고 당은 여기로 들어왔는데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같은 당에서도. 그 유승민이 영화 친구에서처럼 김무성 불러가지고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니는 뽀뽀는 내랑 하고 충성은 음한데 가서 너 이 호로 새끼야. 뭐 이러면서. 그 좌충우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더 이상 헛발질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야당 대표로서의 품격은 뭐 전혀 없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 홍준표 씨 얘기를 해봤는데요. 결국 홍준표 씨가 대구에 가서 대구에 있는 뭐 친박들을 기만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뭐 제목을 붙이자면 홍준표의 대구 패싱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홍준표 씨 홀을 하나 예. 패싱. 패싱 홍준표 선생. 그래요. 예, 패싱 홍준표 선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었죠. 그리고 MB 때는 국방부 장관까지 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임관빈 그 두 명이 구속됐습니다. 와. 오늘 녹음하는 오늘 11일에 바로 구속이 된 거죠? 네. 새벽이었죠. 이거 소식 아주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댓글에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아주 이 소식만 기다렸다고. 맞아요. 새벽 4시에 떴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바로 있었죠. 제가 새벽 4시경에 눈이 번뜩 떠졌어요. 바로 트위터 확인했나요? 아니, 저는 이제 텔레그램에 우린 뜨니까. 근데 맞아요. 이제 또 새벽에 올려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속보, 김관진 구속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희열.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정말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염원한 대로,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죄상이 이미 밝혀진 상황이었었잖아요. 어떤 행정직을 하는 공무원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군을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말이 안 되고, 이런 군을 믿고 우리가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죠. 예, 그러니까 군인은 보통 이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건 거의 사병이었어요. 사병제도. 심지어 그 지난 2012년에 그 7월부터 댓글 공작에 투입해야 되는 군무원들을 뽑으려고 하는데 사상검증까지 거치고 나서 이제 친정부 성향의 군무원들만 뽑고, 그것도 모자라서 면접에서 호남 출신은 다 배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너무 치사하잖아요. 군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기에는. 하나회가 그랬었잖아요. 네. 호남 출신 배제하고 TK, PK 쪽 그런 사람들 쪽 위주로 구성이 됐었던 그런 적폐가 그대로 이어져 오면서,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살벌한 게 뭐냐면, 군인들은 좀 기간이 짧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군무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군무원이면 이제 평생 부려먹을 수 있는 자신들의 사병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상검증을 다 거치고 안전한 사람들을 꽂아놓으려고 했구나. 그렇죠. 군무원 한번 보면 이제 이 사람들 이제 긴 안목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해먹으려고 준비를 했었다라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이런 데서. 뭐 거의 국가를 사유화 시키려고 하고, 네. 어떻게 보면 국가 전복 세력은 국방부의 장관이 앞장서서 한 게 아닌가. 네. 그 김관진이라는 사람이 군 시절에 어떻게 군 생활을 했는지 저는 그 아는 분한테 들었는데, 그 나름 군 생활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권력에 빌붙어서 완전히 MB의 따까리 노릇을 한 거잖아요. 예. 따까리인 동시에 약간 얼굴마담 역할도 한 것 같은데. 얼굴마담이요? 약간 그 국방, 뭐 군인 막, 야 강한 군인 막 이러면서 그 2011년부터 2013년도에 사이버사에서 심리전단을 만들었는데, 네. 무슨 뭐 이렇게 좀 히어로, 그러니까 영웅 캐릭터나 힘을 잘 쓰는 캐릭터라거나 뭐 해결사 캐릭터라거나 그런 영화 포스터 주인공 얼굴에 김관진 얼굴을 합성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국방, 뭐 안보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많이 홍보를 했다고 해요. 네, 이런 일을 국가에서 그 관련해서 사진을 하나 본 게 있는데, 네. 불멸의 이순신 사진에 김관진 얼굴 넣어가지고 더러워. 더러운 냄새 나지. 어울리지도 않고. 그리고 김관진이, 그러니까 요번에 그 검찰에 출두하면서 그랬잖아요. 입장 발표할 때는 뭐 이렇게 당당하게 하고 들어가서는 MB가 다 시킨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결국에는 이제 구속이 되고, 검찰의 수사의 방향도 이제 MB 쪽으로 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만들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 쇼생크 탈출 아시죠? 네. 거기 보면은 그 악질 소장 밑에 악질 교도관 한 명 있잖아요. 네. 맨날 두드려 패고 맞아요. 막 이제 으름장 놓고 하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다 뽀록이 나잖아요. 그 주인공이 이제 신문사에 제보해가지고 막 경찰 오니까 그때 당시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 교도관이 체포되면서 막 어린애처럼 울면서 끌려갔다고. 약간 그런 모습이 좀 투영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합성을. 거기에다가 하면 되겠다. 그렇지, 그 교도관 얼굴. 그 소장은 이제 MB.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좀 많이 비슷하네요, 진짜.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한 대학의 특정 과에 졸업생 전원을 군 사이버 이쪽에 다 채용을 하고 했죠. 그 대학이 또 공교롭게도 MB가 다녔던 대학이잖아요. 네, 그리고 네. 방금 최정민 님이 예. 가고 싶다고 했던 네. 그 안 그러니까 가길 잘했던. 만약에 제가 갔으면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네, 있었어. 그러네. 그거 그 주먹왕 랄프에다 김관진 얼굴 그 합성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니까. 내가 아시잖아요. 합성 좀 해요. 그러니까요. 네, 합성 좀 하고 포토샵도 제가 스스로 혼자 깨우쳐가지고 배우고 막 그러니까요. 지금도 그 기술 써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정원 그 직원들보다 낫잖아요. 포토샵 실력이. 그렇죠. 저희가 많이 봤잖아요. 자타가 공연을. 자, 아예 이 학교하고 국방부하고 협약을 통해서 2012년 총선 직전부터 아예 그 신입생을 뽑고 졸업생 전원을 데려가잖아요. 네. 그리고 국가에서 이 돈도 다 주죠. 네, 그렇죠. 얘네가 학비도 필요 없이 완전히 정말 길러진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산학협력이라는 미명 아래 이런 식의 일들이 많이 자행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좀 약간 생각이 네. 약간 떠잉 하는 게 그 대학생들이면 네. 보통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한 번쯤은 좀 뒷걸음질 치고 그럴 만도 한데 그냥 그대로 투입됐다는 게 무슨 그러니까 뭐 2차 대전 때 무슨 유겐트 같은 애들은 네. 애들이잖아요. 네. 애들이니까 그냥 비판 의식 없이 세뇌 당할 수가 있는 건데 대학생인데 이거 하나 고발하지 못하고 저기 했다? 그냥 망설임 없이 그냥 다 투입이 됐다? 되게 달콤한 제안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뭐 학비도 그렇고 그리고 애초에 기득권 세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기득권 층에서의 제안이 왔을 때 이 줄을 타면 되는구나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게 한 번도 틀린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 제가 봤을 때 그 중에 또 씁쓸하다. 애초에 성향 분석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맞아요. 어느 학교에나 그런 성향인 사람들은 다 있으니까. 있어. 어디에나 있죠. 다 있어요. 그래요. 저희 때도 있었어요. 이 학과가 생기고 난 후에 이런 학과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사실은. 되게 아. 사이버 국방학과라는 건 자체가 되게 생소한 학과잖아요. 네. 거의 급조한꽃처럼. 네, 맞아요. 근데 이때쯤에 대학교 동기가 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이 학교에 이 사이버 국방학과 교수로 오.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랑 되게 쎄한데? 친한 동기였는데 그때는 야 사이버 국방학과라는 게 있었어? 하고 저는 사이버 대학인 줄 알고 예.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 기사를 뜨고 나서 야 걔 남편 빨리 찾아와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관련 교수들이 젊고 꽤 많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얘네는 학교 들어갈 때부터 취업 걱정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자동화. 네. 예. 얼마나 좋아요. 달콤하네. 매력적이네. 달콤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 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 취업난이 엄청나게 심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생존적으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뭐. 너 뭐? 거기까지. 제안 받았니? 받으면 뭐. 예, 그리고 이제 김관진에 대한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임관빈 실장 네. 이 사람도 구속이 같이 됐어요. 네. 출두하는 사진을 보니까 김관진하고 입은 옷도 굉장히 커플룩스럽게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이거 전화해서 깔맞춤한 것 같아요. 야 오늘 나 이렇게 입고 갈 테니까 너도 이렇게 입고 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예, 두 사진이 이렇게 보면은 매지가이가 되네요. 매지가이. 똑같아. 매지가 이렇게 되는데 예, 신기하네요. 그리고 임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군 사이버 사령부를 직접적으로 지휘하면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과 더불어서 2012년 정치관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물도 받았다고 사령관 통해서. 뭔들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군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개인 정치 활동에 동원된 이런 정황이 포착이 된 건데 이명박이 내일이죠. 11월 12일 날 출국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명박 출국 금지 반대 청원 서명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벌써 10,000명 가까이 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사실은 실질적으로 생각을 하면 일요일에 출국을 금지하는 거는 아마 무리일 거예요. 불가능할 거라고 전망이 네. 되긴 하죠. 하지만 입국을 금지시키는 건 어떨까요? 역발상이다. 입국 금지가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예 들어오질 못하는 거잖아요. 네,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환수시켜 그러면 아, 나라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안 되지만 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못 들어오면 미칠걸요? 네. 그러네. 자기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게 입국 금지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꼼꼼한 사람이라서 더욱더 신경이 쓰일 거예요. 본인이 태어난 나라에서 지켜보면 되는 거죠. 네. 일본.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이제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 아마 잘 그럴 갔네.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뭐 중동으로 일단 출국을 할 텐데 네. 중동에 가는데 뭐 좀 유인촌을 데려간다, 뭐 누굴 데려간다 지금 말이 많은데 뭐 잘 아시겠지만 유인촌은 예전에 과거 드라마 야망의 세월에서
이명박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데려가는 건가요? 그 뒤로 그 유인촌이 또 MB 때 문화부 장관 했었잖아요. 네. 네. 찍지마 씨발이라는 네. 엄청난 명언을 남기셨죠. 들을 향해 욕설까지 퍼부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찍지 마. 찍지 마. 잠깐만 가자. 기다리시고. 승진아 꼬치가 정말. 야당은 국회 모독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국감장인가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그 완전 장관이 미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장관들 보세요. 막 열 받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질의에 응답해주고 하잖아요. 지금 야당들이 야당다운 행동을 합니까? 완전 진짜 깡패 같은 국내 양아치 같은 질문들을 해도 참고 대답해야 되는데 당시 유인초는 호기롭게 찍지 마 막 이러면서 기자들한테 욕을 하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진짜 어디 양아치 같은 걸 장관이라고 꽂아놨네. 진짜 그 정권 클라스 볼만하네요. 장관일 때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이미 MB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네. 보이는 게 없어서 그런 식의 그 행동이 암암리에 나온 것 같아요. 당시 김태호도 이제 국무총리 내정을 받아가지고 청문회 하는데 당시 야당 의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 아내한테 사과하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나 보네요. 기억하고 있다가 뒤에서 이렇게 찌르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MB 주변 사람들이 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MB도 똑같죠. 뭐. 네, 뭐 주인이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꼬붕들이 어련하겠어요. 사실 이 출국 금지 청원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고 네. 뭐 기사에서도 발표를 많이 하긴 했지만 저는 요즘 들어서 이런 그러니까 시민들의 청원이 네. 되게 생각보다 힘이 세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이번에 조두순 맞아요. 이제 징역 다 살고 나오면 뭐 이렇게 격리 조치를 하겠다, 고려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도 있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아까 마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국 금지라던가, 맞아요. 네 좀 더 괜찮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국 금지되면 볼만하겠다. 재밌겠다. 진짜. 예, 그리고 김관진, 임관빈이 구속됨으로 해서 결국에는 국정농단의 주범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지는 그 과정 속에 결국에는 수사의 칼끝은 이명박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잃어버렸었던 9년의 시간을 이런 식으로 통해서 적폐도 청산되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보상받는 일이 꼭 반드시 일어나기를 바라며 정의가 승리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완성되는 첫걸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우리가 지금 매주 물어뜯는 인물인 것 같아요. 네, 홍준표 씨 얘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패싱 시리즈. 네, 홍준표의 패싱 시리즈. 홍준표가 대구에 갔습니다. 대구에서 박정희 탄생 100주년 행사라는데 네. 참석하려고 참여했다가 결국 그 생가도 못 가보고 네. 대구 시민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한 뒤 너덜너덜하게 되어서 돌아왔죠. 15분 만에 도망쳐 나왔죠. 예, 친박 관련한 이제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뭐 야 임마 뭐 이름을 계속 이렇게 부른다던가 하는 예, 배신자. 배신자. 나가라. 거짓말이다. 예, 그분한테 잘 어울리는 얘기들인 것 같고요. 홍준표 대표가 또 그런 얘기를 했네요. 거기서 친박은 이익 집단이다. 예, 맞는 말이긴 한데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게 제가 알기로는 친박들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홍준표가 친박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긍정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이런 친박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박근혜를 출당시킨 그런 조치도 마음에 안 드는 데다가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 인물 중심으로 정치와 사회가 모두 돌아간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와 동시에 그 자신이 홍준표 자신이 그 역사적인 그 인물 중에서 정말 중요한 네.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회에 말씀드렸지만 넌 장피루급도 아니야. 모든 네.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땐 질환이고요. 정신병이죠. 이건 뭐 치유가 시급한 질환 같고 뭐 일단은 뭐 친박들 서청원을 중심으로 한 친박들이 이제 강하게 홍준표를 압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결국엔 뭐 바른정당 탈당파들이 가세를 해서 홍준표를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도 제가 봤을 때는 미지수예요. 왜냐면 김무성 같은 사람은 진짜 전형적인 기회주의자거든요. 딱 봐가지고 자기가 이길 수 있는 판에 끼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게 둘이 앉아있는데 표정이 껄끄러웠군요. 네. 연대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럼요. 뽀뽀는 유승민하고 하고
당은 여기로 들어왔는데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같은 당에서도. 그 유승민이 영화 친구에서처럼 김무성 불러가지고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니는 뽀뽀는 내랑 하고 충성은 주고 박정희 100주년 기념 행사 그런 데서 이제 연설을 한다는 게 좋은 시선으로 보이진 않았겠죠? 본인은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 네. 박근혜 출당 결정을 할 당시에요. 네. 그래서 이 행사에 가가지고 뭐 연설문을 막 접어가지고 막 사실 따로 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되게 호기로운 척 맞아. 막 5.16을 애드리브인 척. 네, 막 뭐 죽은 사람 똥꼬를 계속 빨고 5.16을 뭐 혁명이라고 하고 뭐 이러면서 네. 네 하지만 아무것도 먹히지가 않았죠. 근데 이게 웃긴 게 봐봐요. 그 최근에 홍준표가 자유한국당 당사에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사진을 건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 DJ도 그렇지만 YS도 박정희에 대해 한이 골수에 찬 사람이에요. 아 그러게 왜 옆에다 예. 갖다 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왜 차별해요? 전두환, 노태우는 왜 안 거는 거예요? 그러게요. 버린 카드라 이거야. 전두환은 심지어 박정희의 양아들 그런 얘기까지 돌았던 사람이고, 그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떠나갈 때 이제 금고에서 돈도 꺼내준 사람인데, 예, 그런 사람을 배제하면 안 되죠. 가둬주기도 하고. 그리고 네. 이명박이 들으면 굉장히 섭할 이야기죠. 네, 어. 그렇죠. 홍준표가 또 이명박이랑 이렇게 서로 악수하면서 다정한 그 모습을 취하는 게 사진이 되게 많이 돌아요, 지금. 근데 이명박 사진은 또 왜 빼고. 아직 안 죽어서. 네. 그리고 이게 웃긴 게 5.16 혁명이라는 표현이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 YS 때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하면서 그 5.16 혁명 쿠데타로 바꾼 거잖아요. 네. 그럼요. 언제적 얘기예요. 5.16 혁명으로 이게 홍준표가 이제 사상적 정체성이 전혀 없는 사람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그냥 입맛에 맞는 그때그때 말을 다 바꿔가지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친박도 사실 별로 안고 가려는 의지와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고 친박이라고 하면 딱 그 박정희까지만 애친박만 끌고 가려고 그러고 박근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그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홍준표가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분 페북 열심히 하네. 11일 오전에 올린,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올린 건데. 따끈따끈한. 네, 예. 자신을 이번에는 사카모토 료마에다가 비유하면서 왜 료마는 이렇게 추앙받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걸 왜 대접받지 못한 모르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료마 자체가 역사적으로 다시 봐야 될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걸 차치하고 써 보면은 아직까지도 약간 전근대적인 시선에서 너만 데 가서 너 이 호로 새끼야. 뭐 이러면서. 그 좌충우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더 이상 헛발질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뭐 야당 대표로서의 품격은 뭐 전혀 없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 홍준표 씨 얘기를 해봤는데요. 결국 홍준표 씨가 대구에 가서 대구에 있는 뭐 친박들을 기만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뭐 제목을 붙이자면 홍준표의 대구 패싱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홍준표 씨 호를 하나 예, 패싱. 패싱. 패싱 홍준표 선생. 그래요. 예, 패싱 홍준표 선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었죠. 그리고 MB 때는 국방부 장관까지 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임관빈 그 두 명이 구속됐습니다. 와. 오늘 녹음하는 오늘 11일에 바로 구속이 된 거죠? 네, 새벽이었죠. 이거 소식 아주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댓글에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아주 소식만 기다렸다고. 맞아요. 새벽 4시에 떴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바로 있었죠. 제가 새벽 4시경에 눈이 번뜩 떠졌어요. 바로 트위터 확인했나요? 아니, 저는 이제 텔레그램에 우리